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밸류업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센트입니다. 네. 자, 오늘 8월 21일 금요일, 21일. 네. 금요일입니다. 이제 8월도 점점 오늘 빼면 이제 다음 한 주 정도 남아 있는 건데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 지금 비 와요? 네, 비가 살짝 오던데. 아, 그렇습니까? 주식시장을 또 반영하는 비가 내리나요? 오늘 저는 이게 무조건 갈 줄 알았거든요. 삼성전자. 뭐 봐야죠. 아직 본장 열리지도 않았고. 와. 또 근데 이렇게 큰 호재가 나왔는데도 안 받아? 뭐 좀 롱텀하게 가시죠. 아니 롱텀에 갈 건데 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난 무조건 이건 반응을 할 거라고 봤거든요. 네, 어제 반응했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좀 아니, 했죠. 어제는 이제 SK에 반응한 거고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공식 뉴스는 아니고 언론사들의 추정 뉴스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기대감을 높이기는 굉장히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도 반응을 안 한다. 어떻게 된 건가 매우 궁금한데요.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 오늘 아침 시장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프로가 좋은 질문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장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어가는 그 어제의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조금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지쳐가는 시장이죠. 조금 더 시원스럽게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좀 전에 바닥권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갔나 한 30% 이상 올라왔지만 여기에서 좀 더 치고 올라가줘야지 투자자들의 그런 힘듦이 좀 줄어들 텐데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연속성을 좀 이어가기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조금은 힘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금요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겹치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좀 이어가줬으면 했지만 이어가기는 좀 힘든 그런 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와, 아니,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왜 두려운지 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 시장을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자신감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은행으로 예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 은행으로 예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한 2달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은행 예금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특판 금리 이런 거 보면 예금 금리 1년 예금 금리 5%짜리 이 예금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5% 없고요. 4% 초반 3% 후반까지 1% 정도는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금 상황들을 보면 보통 예금이 굉장히 부족해졌을 때 이금융권에서 그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금융권들이 대출이 좀 힘들다, 예금이 없어서 무언가를 운영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특판 나오고 예금 금리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같이 좀 내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한 2주 동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증시에서 확실히 돈 많이 빠진 것 같고 예탁금도 많이 그렇죠. 최근에 조금 올라갔지만 엊그제 보니까 106조더라고요.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들 이런 부분들 보니까 확실히 증시에선 자금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힘을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힘을 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첫 시간에 나와서 그 얘기 드렸죠. 맛있는 거 먹고 점심에 맛있는 거 먹고 주식 사시는 분들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럴 때 몸에 좋은 거 있잖아요. 여의도 보면 잣 들어간 삼계탕 이런 것도 있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칼칼한 갈치탕 파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거 드시면서 갈치탕이 있어요? 네, 미조리라는 식당 혹시 몰라요. 굉장히 좀 칼칼한데 갈치탕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국물이 많은. 네. 근데 비리지 않고 그래요? 인도네시아 대사관 맞은편 쪽에 강에 있어서 그래요? 좀 스트레스 받으면 좀 칼칼한 국물 땡길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드시면서 갈치 조림도 아니고. 네, 탕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요? 줄 서서 먹는. 네. 그래요? 네. 네. 저녁에는 횟집인데 점심에 갈치탕을 맛있게 파는. 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데들이 인기가 많더라. 근데 지금 하여튼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그러니까 재하락에 대한 공포 이런 거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한두 달 동안 겪어봤잖아요. 네. 쭉 빠지는 거를 네. 그렇게 빠지는 걸 경험해 보니까 야 이렇게 한 번 더 맞으면 나 이제 큰일 난다는 생각이 이제 뭔가 좀 좋을 것 같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것 같은데도 쉽사리 못 들어가시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거군요. 사실 수요일 날 급락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많이 빠질 일이 아니었었는데 여기 한 10% 네. 빠졌죠 그때.
지수가 5점 몇 퍼센트 빠졌었는데 뭐 종목별로는 좀 더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날 시장이 하락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 아니었는데 그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고 분명히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낙폭이 왔었고 그날 긴급 코멘트 한번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분이 아는 분이 하셨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었는데 매일 씁니다 요즘. 이게 긴급 코멘트가 날아올 정도로 시황이 바뀐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정말 내가 잘못 봐서 시장이 꺾인 것인가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코멘트 시장 하락 코멘트에 그 부분이 있었어요. 바이오주는 괜찮지 않느냐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려라고 생각을 해서 하락을 했으면 금리랑 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바이오주도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날 바이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실 때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보셔도 될 만큼 한국의 펀더멘탈은 지금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쟁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흔드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겠지만 실적을 믿고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자신감 있게 못 가고 박스권에서 지금 7천 위로 가면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계속 아래로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더 나타날 것 같긴 하지만 시장이 자신감을 갖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볼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폭이 큰 다음에 바닥 찍고 저점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더디게 느껴지는 최근인 것이죠. 코스피 차트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사실 이 바닥권에 보면은 5,500, 한 5,600 정도 바닥으로 잡으면요. 지금 7,000포인트 언저리까지 갔죠. 사실 지수 많이 간 거예요. 지수 많이 갔는데 차트로 보면 이 위에서 9,000포인트 위에서 떨어졌던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간 이 모습이 크지 않게 느껴진 거였거든요.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는 이 9,000을 자꾸 기대하고 있고 매물을 보더라도 사실 지수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더 놓고 보면 이 밑에서 사실 매매가 많이 됐죠. 손절도 많이 일어났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로 올라갈 때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상으로 올라갈 때 시간은 좀 걸려요. 차트상으로 이게 지수도 종목이다라고 보면은 이 7,500포인트 여기가 PBR 한 6배 정도 좀 넘을 것 같은데요. PER 6배 좀 넘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사실 매물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서부터 또 매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급격한 상승까지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자리도 비싼 밸류에이션 아니거든요. 굉장히 싼 밸류에이션이고 실적 대비해서 좋고 외국인의 수급도 나쁘지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자신감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5,000포인트에서 7,000, 뭐 4,500포인트까지 박스권 이렇게 다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낮게 잡은 데들은 한 5,500포인트 정도 잡고 있고요. 조금 더 높게 잡으면 5,000포인트대 후반 정도를 바닥으로 잡고 높은 박스권은 한 7,000포인트대 후반, 좀 낮게 잡은 데는 7,300 정도 박스권 잡더라고요. 그래서 박스권이 좀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락의 흐름보다는 이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환경들이 뭐 반도체만 계속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만 섹터별 순환매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건설이 오르기도 하고 화장품 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순환매 일어날 종목들 뭐 계속적으로 잘 타고 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잘 타고 가는 게 만만치 않은 매매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괜찮은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섹터들 좀 담고 뭐 그렇게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올라가는 이런 수익률도 좀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계속 하루 종일 뭐 매매하고 이런 분은 아닐 테니까 샀다가 이게 뭐 좀 더 위로만 간다고 하면 그래도 좀 버티시고 계실 텐데 그 위로 갈 가능성 그 호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결국은 아니 좀 아래로 갈 것 같은 거는 뭐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불안감 아니면 뭐 전쟁 안 끝나 물가 너무 오를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안 좋은 쪽이잖아요. 좋게 볼 만한 건 뭐 있어요? 또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재는 크게 반영되고 호재 뉴스는 반영이 안 되는 시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약세장으로의 진입 아닌가. 실제 지수는 많이 무너졌고 그런데 그럼 호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호재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악재예요. 우리가 아는 것? 아는 것들이 호재고 아는 것들이 악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문제죠. 근데 금리를 바라볼 때 성장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성장이 안 나오냐라고 하면 글쎄요. 아틀란타 GDP 연준은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계속해서 숫자를 높이고 있고 네. 미국의 GDP는 그 안에서 소비냐 투자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계속해서 잠재 성장률 이상을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랑 똑같이 임계치 5%를 꼭 그대로 레벨을 동시에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도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 부담이다 그럴 수 있지만 또 성장을 놓고 비교해 보면 글쎄 그게 과연 악재일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분법적인 포지션이 아니, 악재가 아니라 악재는 아닐 수도 있다 정도야 아니면 이게 오히려 호재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호재의 정의가 뭡니까? 지수가 올라야지 호재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이 금리 때문에 다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에서 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반하는 것도 저는 호재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5만 원 되지는 않고 10만 원 유지된다고 해서 호재일 수도 있지만 가격으로 그러니까 증시 주가에 플러스 되면 이제 기본 심플하게 보면 그게 호재고 마이너스 되면 악재겠죠. 근데 악재는 아니라고 하면 그냥 저 유지라고 보면 그건 뭐 호재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악재가 아닌 걸 수는 있지만 이제 호재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갈 만한 재료들이 있냐는 거죠. 그건 뭐 늘상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네. 그렇게 보면 뭐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네.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다르죠. 좋은 기업은 돈을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좋은 주식은 싼 주식이에요. 네. 그런데 싼 거를 누가 합니까? 그럼 뭐로? 싸려면 네. 앞에 실적이 좋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주식은 사실 추정치에 관한 지금의 밸류에이션이니까 거기에 굳이 리소스 쓰지 말고 좋은 기업을 집중하자라는 게 저의 멘트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에요. 역시 실적은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돈을 버는 것이 호재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근데 그 호재가 다 반영된 건 아니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것도 네. 어떤 분들은 다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에헤. 어떤 분들은 앞으로 반영될 게 더 많다라고 보실 것인데 네. 자사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40조 원이 떡 나왔습니다. 근데 누구는 어저께 다 반영된 거다. 근데 앞으로도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그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불안감이 많죠. 근데 전쟁, 유가, 금리 이거는 우리가 알던 악재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바이뱅 얘기가 많죠. 도대체 이런 일회성 오히려 무용지물의 정책을 베센트는 왜 하고 있느냐? 그거 왜 할까요?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라고 얘기 막 하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채권 애널리스트 또 모셨는데 네. 2부에 결국 일회성이고 그것이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충분히 의중을 보였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주시장 입장에선 네. 우리 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호재 악재가 좀 이렇게 구분되는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사실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네. 이 좋은 주식은 내가 사서 오르는 주식이 사실 좋은 주식이죠. 이게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샀을 때 오르면 좋은 주식이고요. 네. 떨어지면 사실 나쁜 주식이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을 고르는 눈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시황이 중요하고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종목에 대해서 좀 고르는 눈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주식시장에 그럼 호재를 만들 수 있는 단기적으로 호재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수급적으로 좀 돌아가 봐서 외국인이 결정적으로 한국을 사는데 부담감이 훨씬 적어졌다라는 게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호재인 것 같아요. 환율적으로도 그렇고요.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그렇고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한 달 전과 지금이 바라봤을 때 한국 시장이 훨씬 편안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좀 남아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격이 굉장히 싼 주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식품주들도 그렇고요. 조선주들, 뭐 방산, 건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분명히 많이 있는데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찾는다라면 내가 샀는데 오르면 좋은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르는 그런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는 그런 풀이 좀 더 넓어졌고 전에는 한 달 전 놓고 봤을 때에는 7월 달 막 급락 나오고 이럴 때 봤을 때는 분명히 가격이 굉장히 싼 종목이 코스닥에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못 사죠. 그때는 호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바닥은 좀 더 다져놨고 그리고 여기에서 종목을 고를 수 있는 환경도 좀 더 편안해졌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호재로 갈 수 있는 이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을 이해해 보면 달러 환율이 좀 다르잖아요. 네, 지금의 달러 환율을 또 그것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강하게. 그러니까 1,392원까지 내려왔는데도 이것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수출 경기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레파토리가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많이 강해졌다는 얘기 아니면 아직도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원화가 강하면 무엇이 좋을까? 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이익감이 다른 것처럼 다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원화의 가치가 강해지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 외국인 수급에서. 다만 좀 이견이 있다면 모든 가격이 자산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최근 급격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빠르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구심, 우려감이 있는 것이지 그냥 레벨 자체는 이전보다 좋아진 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1392원. 네. 자, 이제 잠시 후에는 장이 시작이 될 텐데 오늘 넥스트 장에서 좀 제일 주목되는 종목이나 업종은 뭐 좀 있으셨어요, 우리 상무님은? 네,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소폭의 하락 정도가 예상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큰 변동이 있는 종목들이 별로 좀 안 보였었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좀 많이 봤었는데 정규장에서도 소폭의 하락으로 좀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래로 열심히 좀 내려왔습니다. 상승 종목이 뭐가 있나. 그런데 제일 먼저 보였던 게 KB금융인데 상승폭이 미미하죠. 그래서 아래로 좀 더 내려봤거든요. 다른 금융주 어떤가? 하나금융도 빨간불이긴 합니다만 상승폭이 좀 미미하죠. 그래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안 보였었는데 정유주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SO일도 그렇고 정제 마진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고 국제유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SO일이 한 1.68%, SO일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은행주들이 좀 강보합권인데 은행주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주목은 좀 많이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 좀 하락할 수도 있겠다 우려감 많을 때 계속적으로 금융주들 요즘에 보고 있고 특히 보험주들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거거든요. 네. 보험주들도 좀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좀 보여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코인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였었는데 그런 종목들도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을 좀 방어하는 종목들 정도는 약간 강보합권 정도는 가겠지만 크게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특히 거래소에서는 좀 많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 백종원 씨 있는 그 어디죠? 그 더본 코리아. 네. 거기는 며칠째 계속 급락 아니면 급등이네. 네. 네, 오늘은 또 급등인 것 같습니다. 네. 소스 때문에 그래? 소스가 그렇게 큰가? 네. 네. 여튼 뭐 새 사업 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지. 자, 그러면 이제 장이 시작이 됐죠? 네. 장이 시작됐고요. 오늘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죠? 1% 정도? 네, 1% 정도 빠지는 것 같은데 상황판 한번 볼까요? 네, 지수 양시장 모두 비슷하게 하락하는 것 같아요. 코스피 한 1.3%, 코스닥도 뭐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위에서부터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어제 흐름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흐름을 좀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ADR하고 마이크론 상승했는데 그 흐름을 왜 못 이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면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죠. 미국 시장은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은 약세였는데 그 두 종목이 3%대의 강세를 보였다. 어제의 한국 흐름을 조금은 이어간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미국 시장에서 그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다시 오른다. 거기까지 이어갈 만큼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좀 아쉽죠.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뒤로 하고 연속성을 좀 이어가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하락폭이 크지 않거든요. 미국 시장 조정받았다. 그러면 한국 시장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락폭 좀 줄여갈 수도 있고 이 배당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오늘 장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오늘 높아 보이고요. 오늘 상무님의 말씀 중에 저 말씀 중에 지금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바뀌면서 멘트가 계속해서 바뀌는 실시간으로 걸 네, 보니까 그게 요즘에 우리 시장이죠. 좀 보시죠. 왜냐하면 자사주라는 게 하방을 어쨌든 받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이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넥스트 장과 본장에서의 괴리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10시 전후로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점심 전후도 좀 다르니까 그런 상황판을 보면서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떨까를 한번 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중심을 잡고 얘기를 하면 아까 정프로가 말씀주셨던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호재를 별로 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호재가 없냐라고 하면 호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호재가 도대체 그럼 언제 반영될까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온 이 이슈가 반영이 안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150조가 반응을 안 하면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SK 하이닉스의 40조도 그렇고요. 삼성전자의 150조도 그렇고 시장이 뭐 100조 예상한 데도 있었고 200조 예상한 데도 있었는데 물론 200조는 사실 말이 안 됐죠. 근데 굉장히 큰 규모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가 있었던 부분들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다 같이 겹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사실 크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응이 덜 되는데 매매를 오랫동안 해봤던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좀 살펴보면 분명히 호재거든요. 좋은 뉴스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선진 증시처럼 하방을 좀 다져줄 수 있고 중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지금 당장은 자신감이 좀 떨어졌고 걱정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반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짧게 보면 오늘 오후장으로 가면서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내일 다음 주라든지 뭐 다음 달이라든지 결국은 반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응이 결론적으로는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하여튼 뭐 저는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여튼 전자닉스는 더디다 반응이. 매우 더디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언제쯤 반응 나올까? 이게 막상 이제 배당이 들어가면 그때 반응이 나오나? 어제 9시 48분에 SK증권을 통해서 돈이 진짜 쐈을 때 반응이 확 나왔던 것처럼. 아, 그래요? 네, 어제 정확히 한 48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오늘도 그걸 한번 봐야겠죠. 그 SK 하이닉스가 수요일 날 발표를 했죠. 장 끝나고. 네. 그런데 목요일 날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넥스트장에서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그랬나요? 아니 수요일 날 장 끝나고 참 반응이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ADR도 반응이 크지 않았었는데 목요일 날 아침 넥스트장하고 목요일 날 정규장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반응을 했어요. 그걸 보면 뭐 당장 반응하기보다는 시장의 눈치를 보는 자금들이 여전히 좀 많기 때문에 누군가 여기서 자신감을 좀 더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저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라든지 뭐 다음 주 초 정도에는 반응이 날 것으로는 좀 보여지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떨어진 종목들은 어디가 좀 많이 떨어집니까? 네,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기 오늘 한 4%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반등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했었는데 최근엔 좀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낙폭이 큰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6%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장 전에 뭐 상승 종목 중에서 뭐 신한지주, KB금융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행주들 조금씩은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조선주들도 오늘은 좀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크게 많이 내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3% 이상 뭐 5%, 10%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종목수들도 크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깨진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어제의 상승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정도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코스피에서 전체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으로 좀 가보면 사실은 코스닥이 상위 종목들이 조금은 퍼센트가 좀 무섭죠. 지금 알테오젠이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6%대의 하락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4에서 5% 정도 하락하고 있고 로봇주들도 오늘 좀 힘을 못 쓰고 있죠. 4%대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장비로 또 넘어가도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뭐 이오테크닉스 다 같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이오가 조금 더 힘을 내줘야지 코스닥 시장이 좀 살아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시총 1위에 있는 알테오젠부터 해서 그 아래로 내려갔을 때 다른 바이오주들까지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사실은 뭐 오후로 갈수록 낙폭은 좀 줄여질 것으로 뭐 기대가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약한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상위 종목들 많이 좀 빠지네요. 네, 그리고 상승 하락으로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이건 뭐 전체적으로 그냥 안 좋구나. 네, 하락 종목이 꽤 많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보합권 왔고요. 그래요? SK 하이닉스 한 1% 정도 상승까지 좀 왔기 때문에 좀 더 이 기세를 좀 이어가줬으면 좋겠고요. 뭐 데이터 센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투자 집행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위해서 만나봤었는데 한국도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 뭐 돼지 농장이 뭐 300억에 팔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허가가 되고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서울 변두리였는데요. 에코티가 300억이 들어갔는데 3년 뒤에 보수적으로 1,000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한 자산운용사에서. 그만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포기할 수가 없죠. 근데 다만 이제 인허가라든지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좋게 좀 나아갈 것으로 지금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센터로 인해 촉발되는 메모리의 우려감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만 반영이 되지 추세를 꺾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반도체의 흐름들은 좀 더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종목들 지수가 조금 낙폭 줄였다가 다시 한 1% 정도 보여지는데 오늘 장 초반에 움직임들이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래도 변동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금요일이라서 사실은 매수 자금 이런 부분들이 좀 적고요.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도 최근에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조그만 매도에도 조그만 매수에도 좀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의 변동성은 그렇기 때문에 좀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지수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제 광주 가거든요. 저희 하나그룹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지방 쭉 다니잖아요. 네. 그 이산엽 대표랑 최현만 위원장. 아하. 그럼 이제 금요일 오늘 종가를 갖고 월요일 날 이제 간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일일비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르면서 가면 여러 가지 멘트도 좋고 한데 하락하고 가면 또 이런저런 또 서로 간에 교감을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금요일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조금 클 수 있다 초반에는 이런 말씀 주시는 거죠. 최근에 거래량이 좀 아쉽죠. 거래 대금이 많이 늘지 못했고 신용융자 잔고도 조금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를 작년 5월 정도부터 저희 지수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가 한 10조 정도 됐고요. 코스닥이 7조 원 좀 넘어갔었는데요.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가 한 30조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었고요. 코스닥도 10조 원 훨씬 넘어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코스닥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6조 원대거든요. 신용융자 잔고가.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좀 더 강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가 다시 한 20조 원까지 떨어졌다가 24조 원까지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신용융자 잔고라는 게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용융자가 늘어나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좀 전에 이게 오늘 프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신용과 대출로 주식을 사게 되면 시간을 테이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났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아니면 자신감에 대한 연속성을 가져가기에는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신용적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매보다는 좀 들고 갈 수 있는 그냥 본주 매매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로 조금 더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증시에서 또 업종별로도 이렇게 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 특별히. 오늘은 네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최근 코인 좋아요. 네. 많이 좋아요. 네. 보니까 그래서 자금이 글로벌리 풀렸다라는 해석도 있고 근데 코인이 좋다 보니까 그것에 연계된 종목들도 조금씩 시세를 내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단기적일까요? 아니면 정말 재무부를 위시한 유동성이 다시 풀려서 우리 생각보다 꽤 이런 대체자산 쪽에서의 시세가 우리 주식시장, 전통시장으로도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코인에 대해서는 좀 더 좋아질 걸로 좀 더 길게 봤을 때 좋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유동성이 풀려서 좋아지느냐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있는 거는 맞잖아요. 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유럽도 금리 올리고 있고 일본과 한국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축소 국면인데 코인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우려감들이 조금씩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자금이 코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인이 좀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지. 그래서 어제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요. 다날 같은 종목들도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유동성보다는 코인에 대한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코인이 가상자산, 투기자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약간 제도권으로 좀 들어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더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인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주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스타트업에서 코인 하다 왔잖아요. 그래서 코인은 여전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적립식 코인 계속해서 코인도 적립식으로. 네, 계속 사는 거죠. 꾸준하게. 비트코인? 아니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아, 그러니까 네. 두 개 말고는 사실 개인들이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코인도 제가 한 2년 반 동안 이런저런 바스켓 매매 뭐 시스템 트레이딩 다 해봤는데 그냥 비트 이더 낫죠. 네, 다른 뭐 여러 이름 달린 코인들이 많긴 한데 개인들은 그냥
두 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예. 그렇죠. 만약에 하신다면 네. 난 두 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 관련해서 오늘 좀 가는 종목이 아까 SK증권, SK증권이 아니라 저 카카오페이. 오늘은 카카오페이 상승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날도 그렇고 다날은 오늘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사실 코인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뭐 이 종목들이 뭐 급격하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시기는 좀 쉽지는 좀 않아 보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빨간불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줄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외국인이 전기전자에서 349억 원 매수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을 조금씩 더 내고 있죠. 시장의 힘이 좀 살아납니다. 말씀대로 네. 좀 내네요. 근데 전자 우선주가 좀 뜨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선주가 좀 많이 가서 이 이유는 정확히는 저는 좀 모르겠는데 우선주는 배당 때문입니다. 아하. 네. 특별 배당. 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잖아요. 삼성전자는 특별 배당으로 많이 갑니다. 그 이유는 삼성생명의 보유 그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하. 여기서 자칫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다가는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의 주식이 그러니까 금융 회사가 산업 그러니까 금산분리가 있잖아요. 그거 넘어가게 됩니다. 기준을 잘못하면. 아하.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배당을 할 수밖에 없다. 특별 배당. 그러니까 우선주가 달릴 수밖에 없다. 주주환원이 배당은 삼성전자 우선주다. 그렇습니다. 네, 닉스도 배당할 건데. 네. 닉스? 네. 그러니까 닉스는 자사주 매입이 일단 크고 40조 크고 네. 뭐 배당도 당연히 하겠죠. 그거보다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 훨씬 더 바디가 크고 네. 삼성전자는 배당이 훨씬 크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상한판 한번 볼까요? 왜냐면 우리 정프로가 돌아왔군요. 네, 전자 닉스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돌리기 힘들었습니다. 15분 걸렸어. 뭐가요? 돌리는데?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네. 장 초반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야 코스닥은 좀 코스닥이 많이 아쉽네요. 빠지네. 아니, 코스닥이 낙폭을 좀 더 키우는 코스닥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여전히 좀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 좀 많이 가면 확실히 다른 종목들이 좀 힘을 좀 덜 쓰는 그러니까 이전처럼 막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 힘이 여전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뭐 우선주 올라가고 SK스퀘어도 이제는 빨간불로 좀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도 조금씩 더 힘을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여기까지 좋았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특히 상위 종목들이 이 힘을 좀 못 내고 있어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낙폭 줄이고 어디는 상승폭을 좀 더 키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역시 코스닥에서는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낙폭을 좀 줄이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피에서 반도체 투톱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어서의 장비주들은 분위기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좀 오후장 가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최태원 회장 오늘 저 대통령도 만난다면서요. 오늘요? 비공개 회동 아마 있다는 것 같은데. 비공개 해동까지. 네, 뭐 여러분께 또 가능한 최대한 정보를 또 많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네. 그런 것까지 그 무슨 얘기한대요? 그 메가 프로젝트 얘기하는 거죠. 돈 쓴다고? 얼마나 좀 빨리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장비주가 사실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하. 네, 저는 또 그렇게 어떤 논리적인 단계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전환적인 이벤트 드리블에 딱딱딱 들어가는군요. 네. 네, 야 정프로 입에서 오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좋은 얘기 뭐였죠? 아니 아까 방금 했잖아. 대다. 그 정도 네, 나오기가 한번 쉽지가 해본 거예요.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네, 조금 더 내려보니까 네. 삼양식품, 뭐 식품주들도 다시 좀 양전환하는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대한항공 빨간불을 폈는데 항공주들도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2분기 실적 좀 바닥인 것 같고요. 환율이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주들이 화장품하고 반도체 실어 나르면서 대한항공 화물 부문 실적이 상당히 선방을 좀 했거든요. 네. 2분기.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영향 좀 받는 것 같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실 최근에 수출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게 화장품주들이죠. 화장품주들도 조금씩 빨간불 켜는 종목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이 제가 어제 짜르르 먹어봤거든요. 짜르르가 뭐지?
짜장라면. 아 빈센트님 네네. 좀 실망인데요. 아 그래 짜르르 안 사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먹고 싶어 먹습니까? 아니 삼양식품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네 맞아요. 그 정도는 해줘야죠. 맞아요. 근데 주식에 관심 네. 없어요? 아니요 관심 많죠. 네. 네. 안 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짜르를 네. 먹어봤는데 아 풍미가 남다르다. 맛있다. 아하. 이거 과거 이제 짜파게티 야성에 도전한 많은 짜장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나 다 실패. 다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되잖아요. 짜르르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짜파구리를 넘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다. 혼 좀 나야죠. 짜르르. 아 정말. 먹어볼게요. 네, 짜르르 네. 맛있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네, 짜르르가 짜르르 아주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풍미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는 사실 아직은 이제 뭐 불닭볶음면 이거 원툴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신라면은 좀 옛날부터 했으니까 이제 조금 팔리는 건데 만약에 짜장라면 쪽이 외국인들에게 먹힌다? 이러면 또 왜냐면 이제 삼양에서는 어떤 기존의 유통 채널이 또 있을 테니까 불닭볶음에 네. 여기에 이제 짜르르 하나 딱 얹었을 때 난 그래서 이름도 외국인들이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난 같다고 보거든요. 짜르르. 네. 예, 요건 특히 이제 동유럽, 예, 북유럽, 남미까지나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름이다. 네. 예. 혹시 이 얘기들이 네. 한없이 가벼운 경제상식에 들어가 있습니까? 노. 아니요. 왜냐면 이건 새로 업데이트된 뉴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네. 그건 이제 2권에서 나올 겁니다. 외국인들한테 짜르르는 진짜 엄청났다. 네. 짜르르. 네, 좋습니다. 짜르르 맛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있나요? 아니에요. 네. 네, 됐죠? 짜르르. 네, 네. 짜르르. 오늘 그 잠정치 수출 발표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발표가 됐는데 522억 달러, 반도체도 198.8%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출은 좀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 뭐죠? 그 외국인들이 좀 왔어요?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외국인 매도가 531억이고요. 아까 제가 외국인 매도가 조금 줄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좀 늘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억에서 마이너스 500억 정도인데 매도 규모가 큰 건 아닙니다. 아직 531억 크진 않은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면 전기전자가 298억 순 매수거든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외의 섹터들은 다 같이 좀 팔고 전기전자는 좀 더 순 매수를 한다라는 점.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 외의 섹터들은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이 매수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이 좀 좋지 않았잖아요. 네. 외국인이 싹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거의 모두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이 매도로 인해서 코스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뭐 제조 쪽에 있어서 그래도 뭐 장비주들이라든지 2차전지 쪽 뭐 이런 부분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만 봐도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약한 모습인 것 같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전자 사주는데 근데 지금 사실 매수가 좀 줄고 있어요. 네. 매수가 줄면서 보니까 또 삼성전자가 다시 약보합권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좀 지금 시장은 외국인의 움직임으로 많이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고 상승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뭐 하락을 만들어내고 이런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외국인의 수급 항상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방향이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가 좀 늘어나는지 여부를 앞으로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무님과는 아침 시장 요 정도 확인하고요. 네. 아이, 코스닥 더 빠지네. 그러니까 네, 요건 또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윤정식 상무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